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으며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주도했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최종 단계라고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피에르 부대변인은 31일 피츠버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대북 정책 검토 진행 과정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모든 선택지를 포함해 철저히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the final stage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This has been a thorough interagency review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cluding evaluation of all available options to address the increas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o its neighbors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피에르 부대변인은 또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행정부 내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민간 연구단체들과 외부 전문가들, 지난 행정부 인사 등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일 열리는 미한일 3국 안보담당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한일 안보담당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묻는 질문에는 전날 백악관의 발표를 인용하며 대북 정책 검토를 비롯한 외교 정책과 영내 현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3월 의장국 임기를 마치며 가진 순회 의장국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미사일 문제 등으로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전문가 그룹의 상황 검토 후 다시 북한 문제를 다룰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d a 1718 Sanctions Committee meeting. The Sanctions Committee made the decision that they would ask the group of expert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come back and report to us. But we will be meeting on this issue again in the context of the Security Council.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대표부의 요청으로 26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30일에는 안보리 차원의 비공개 회의도 열렸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 조치는 없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 활동에 대한 유엔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논의가 성명 발표 없이 끝난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유엔에 제공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미국 정부가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후속 조치가 도출되지 않은데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고 지난주 대북제재위 회의를 열었고 이는 중요한 첫 단계였다고 평가하면서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5개 유럽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30일 소집된 회의에서 여러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파트너 국가와 함께 협의하고 있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추출에 사용되는 건물들이 가동 중이라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최근 분석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 내 방사 화학실험실 내부 굴뚝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측됐다며 이것이 재처리 활동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이 건물을 점유해 열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양국의 신뢰 구축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거듭 거론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 구상을 거부하지 않고 큰 틀에서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되진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미한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의 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31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 구축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진 않겠지만 동맹 공약 유지 등 큰 틀의 한반도 정책에서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미군 철수 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 don't see that the U.S. wants to reject something like that. At the same time, I don't think that the U.S. wants to give North Korea some kind of excuse for saying, now that the war is over, get your troops out of South Korea.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역시 미북 관계 정상화라는 큰 맥락에서 종전선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I'm sure they have a place in their plan for where the Treaty of Peace would fit, along with other moves that would normalize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And I'm imagining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response to the ROK's recent observations on the desirability of such a treaty would be put in the context of an overall settlement with the North and the re-engagement. 종전선언이 미북 대화 재개의 문을 열 것이라는 견해에는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진전을 원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조치가 북한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 이상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제재 완화를 비롯해 관계 정상화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여러 조치들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셉 비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원하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도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은 미북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전 종전선언 시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라면서 시기상조임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Well, first and foremos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advance the security of our allies and partners, starting with South Korea as well as Japan, working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비핵화 선결 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워싱턴주야 일각의 부정적 견해도 여전합니다. 에반스 리비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현재 관심 있는 유일한 대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감소시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군축 협상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평화를 선언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긴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고도화 발언에는 선제 공격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미국 전략사령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공군소장은 31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김 위원장의 전술핵 고도화 발언의 본질은 위력의 정도나 사거리가 아닌 핵 선제 공격 의도를 내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토스 소장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시험을 통해 수중 발사 역량을 과시했지만 완전한 실전 역량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북한이 2019년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의 경우 한반도 연안에서 충분한 핵 위협을 제기할 수 있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봉쇄 조치로 북한 주재 외국 외교관들이 대부분 떠나 현재 평양에는 9명의 대사만 남아 있으며 심각한 의약품과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이를 SNS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전하면서 현재 9명의 대사와 4명의 임시 대사 대리만 남아 있으며 대다수 대사관의 인원과 기능도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12개 공관들은 모두 폐쇄됐고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외국 직원들이 모두 떠났거나 철수 중이라면서 평양에는 현재 외국인이 29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전면 제한과 의약품, 생필품의 심각한 부족 상태, 의료 취약 문제 해결 방안 부재 등을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평양을 떠나는 외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중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과 미국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인 1,1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강하게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조사 당시 53%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률이 61%에서 41%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 세계 영향력에 관한 조사에서 강한 우려라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54%로 증가해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